너를 씹어? 내가 입 한번 열어봐 이 새끼야! 왜 그래요? 별거 아니네. 형사야? 응, 형사.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데뷔작 애정 결핍이 두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거하게 말아먹었던 김성훈 감독을 7년 만에 다시 거하게 부활시킨 영화 끝까지 간다. 총 관객 수 344만 명이라는 흥행 성적과 총룡영화상 각본상과 대종상 감독상까지 수상하며 꺼진 감독도 다시 보자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죠. 이후 중국, 프랑스, 필리핀,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리메이크 하기도 했습니다. 탄력 제대로 받은 감독은 영화 터널, 드라마 킹덤 등의 연출을 맡으며 흥행 감독의 대열에 오르게 됐죠. 말이 필요 없는 이선균, 조진웅 배우의 연기를 보는 재미는 물론이고 쉴 틈 없이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스릴과 서스펜스, 그리고 코미디까지 111분이라는 시간 동안 한순간도 눈을 못 떼고 봤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럼 꺼진 감독도 다시 보게 만든 연출 디테일과 비하인드 스토리 주민 시작하겠습니다. 스토리를 요약해주는 영상이 아닙니다. 제발 꼭 좀 영화를 먼저 보신 후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블랙의 화면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한 줄기 빛으로 크레딧이 나오고 타이틀로 연결됩니다. 주인공 건수가 무덤을 팔 때 땅 속으로 들어오는 빛이라는 설정인데요. 본인의 죄를 조금씩 파나간다는 느낌을 표현했다고 하네요. 감독의 이런 연출은 영화 터널의 도입부에서 주인공이 앞으로 소중해질 물을 무심하게 하수구로 버리는 걸 하수구에서 바라보는 시점으로 표현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시나리오 초고의 제목은 시체가 가장 큰 소재이기에 더 바디였다고 합니다. 이후 동료 감독들의 추천을 받아 무덤까지 간다로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네, 무덤까지 가겠습니다. 제목에서 오는 어두운 이미지가 장르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 같아 개봉 직전에 지금의 제목으로 수정했다고 합니다. 당시 시기가 시기인지라 무덤이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기도 했겠죠. 감독은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귀향에서 여주 라이문다가 남편의 시체를 냉장고에 넣는 걸 보고 저긴 곧 걸릴 것 같은데 절대로 걸리지 않는 방법은 뭘까? 라는 생각이 이 영화의 시작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들의 비밀을 안고 가는 건 결국 어머니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원래 가장 첫 장면은 장례식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극중 건수는 이혼했다는 설정이었고 장례식장에서 전처와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첫 씬을 삭제하면서 건수의 이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졌다고 하네요. 가고 있다고 자식아, 가고 있잖아 지금. 이제는 볼 수 없어 더욱 그리운 이성균 배우의 짜증 연기.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짜증 연기는 박정민 배우와 함께 투톱을 달리고 있었죠. 뭐야 진짜 전화도 안 받고 수정하래잖아 수정. 그냥 열쇠 둔대만 알려주시면 아 키가 지금 나한테 있다니까 넌 지금 몇 번을 얘기하니? 아 감독은 기획과 촬영을 하면서 거의 영화 내내 짜증을 내는 건수를 보며 관객이 피로함을 느낄까봐 걱정했다고 하는데요. 편집할 때 컷 순서를 바꿔보려고 해봤더니 다른 씬에는 어울리지 않는 짜증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다 같은 짜증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감정에 맞게 완급 조절이 되어 있는 짜증은 이선균 배우의 클래스를 보여주죠. 어른들이 상주가 자리 비웠다고 뭐라 그러잖아. 어머니 장례 중인데 감찰반이 뜬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서를 향하는 강력반의 비리 형사 고건수. 도로 위에 개를 피하려다 사람을 치고 맙니다. 한적해 보이는 이곳은 사실 김포에서 올림픽 대로로 연결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밤이지만 올림픽 대로로 가는 길에서 촬영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일단 날씨는 너무 춥지, 공사 차량은 계속 왔다 갔다 하지, 근처에 철새 도래지가 있어서 온갖 새소리 때문에 동시녹음 따기도 어려웠고 주변에 농장이 있어서 악취까지, 정말 역대급으로 힘든 촬영이었다고 하네요. 이 와중에 이 강아지 왜 이렇게 연기를 잘해? 주변 농장에 도사견들이 많아서 이 조그만 개가 연기를 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도 했고 배우의 연기가 더 중요하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빼려고 했는데 진짜 연기 천재견인 건지 그냥 우연이었는지 마치 개가 콘티를 본 것처럼 딱 콘티대로 움직여줘서 두 테이크 만에 오케이가 났다고 합니다.
영화를 여러 번 보면 이때 지나가는 경찰차에 창민이 타고 있으며 건수를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은 이에 대해 관객의 상상에 맡긴다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하필 이럴 때 음주 단속에 걸린 건수. 사실 지금 음주가 문제인 게 아니긴 하지만요. 서부경찰서 강력반 고건수 형사인데 술 드셨죠? 그죠? 이성균 배우의 한예종 연극원 후배 장인섭 배우입니다. 차에 내리세요. 영화가 시작한 지 약 6분 만에 두 번째 심장 쫄깃한 서스펜스를 만드네요. 감독은 상영 시간 내내 쉴 틈 없이 긴장감이 몰아치는 영화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2시간 내내 긴장만 하면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살짝 완화시켜줄 유머 코드를 넣었는데요. 주민번호 불러주세요. 76061호 129 숫자가 하나 더 있는데 말입니다. 뭐 14자리 부르셨지 말입니다. 이게 또 너무 웃겨버리면 긴장이고 뭐고 다 날아가니까 긴장감이 유지되면서 살짝 주의를 환기시킬 만한 서스펜스와 코미디의 그 중간 어디쯤? 그걸 찾는 게 감독과 배우의 가장 큰 과제였다고 합니다. 이거 똑바로 적어. 똑바로 적었지 말입니다. 주민번호 14자리 에피소드는 감독이 어린 시절 강남역 나이트에 들어가려고 외워놓은 형의 주민번호를 대다가 실수로 한 자리 더 말했던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뭐하는 거야 이거? 실제 가스는 아니지만 강력한 압력으로 분말을 쏘기 때문에 얼굴이 겁나 따가웠다고 합니다. 한 8번은 맞았다고 하니 많이 아팠겠죠. 오해 신청하신 분 서부경찰서 고건수 경사 맞습니다. 야 14자리 켜놔봐! 경신현진. 대리 불러가신 게 좋을 것. 그게 아니라 오늘 일제히 단속. 아닌데 들어가시죠. 이 역시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적절한 유머. 이 장면 이후 봉고 트럭과 큰 사고가 날 뻔하며 사이드 미러가 박살나는 장면이 있었고 촬영도 했습니다. 트럭 운전자가 이준혁 배우였네요. 준혁 형님이 술 냄새를 맡고 300에 합의 안 하면 신고한다고 하자 열받은 김에 사람을 패버리고 난 후 편의점에 들어가 숙취 해소제로 각을 하고 껌을 씹은 후 사장 얼굴에 입김을 불며 술 냄새 나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는데 러닝타임의 압박으로 삭제했다고 합니다. 됐단 이들. 한편 건수가 챙겨놓은 뒷돈이 감찰반에 발각된 경찰서. 사무실 꼴이 이게 뭐야? 고건수 350, 만, 10만, 100만, 1000. 액수가 난다르십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강력 반장과 감찰 팀장의 첨예한 기싸움. 사실 전 이 둘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대립하며 또 하나의 플롯을 만들 줄 알았는데요. 그냥 이대로 끝나서 좀 아쉬웠달까? 망연자실 한 채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건수. 수많은 드라마에서 누군가의 아역으로 꾸준히 활동해 오다가 2016년 오마이 금비로 첫 주연을 맡아 어엿한 배우로 연기력을 인정받은 허정은 배우입니다. 조문은 하러 왔지만 상황이 심각한 강력반 식구들. 독박스란 얘기하려고 온 거야 지금? 너 절대로 못 빠져나가! 너 미쳤냐? 그래 제발 미쳤으면 좋겠다. 엄마 입관한대. 진짜 한 식구 같은 느낌을 주는 신정근 배우의 디테일입니다. 경찰서 개판돼가지고 봉투 하나도 없더라. 어머니 잘 모셔라. 싸울 땐 앙숙처럼 싸우지만 그래도 절친인 두 인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감독은 촬영 초반에 이 장면을 찍으면서 동료들이 건수의 짜증을 다 받아주는 한 식구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행복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촬영에 확신을 얻었다고 하네요. 나무못이 놓여있는 순서대로 우쭐하겠습니다. 어머니 입간 중에 남영사에게 온 문자, 또다시 긴장감이 몰아칩니다. 감독은 건수가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지 관객이 궁금해하며 기대하며 이 씬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미안해 엄마. 미나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여자애가 가지고 놀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나 싶었는데 이걸 이렇게 써먹는다고? 영화의 최대 씬 스틸러, 신의 한 수인 군인 인형. 감독은 언젠가 교대역 상가에서 사람들 발에 치이며 혼자 북을 치고 돌아다니는 강아지 인형을 보고 어딘지 모르게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한 묘한 느낌을 받은 기억이 떠올라 사람 인형이 이렇게 움직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3,000원짜리 인형 4개를 구입했는데 조종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소품팀이 잘 기어가도록 개조도 하고 총소리도 더 크게 하면서 85만원짜리 인형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하네요. 장례경비 하나. 당직 경비원이 보고 있는 건 차태현 주연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오케이. 차태현 배우는 본인의 형이 이 영화의 제작에 참여해서 시나리오를 먼저 읽어볼 수 있었는데 박창민 역이 욕심 났었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영화 속 화면으로 출연하게 됐네요. 나무 못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건 생각지도 못한 거라 NG가 날 뻔했는데 이성균 배우가 너무 자연스럽게 연기를 이어나가 컷을 살렸습니다. 인형이 끌고 온 건 차 트렁크에 숨겨놨던 시신에 연결된 끈. 무겁게 느껴지도록 스텝 2명이 끈을 잡고 있고 이성균 배우는 진짜 온 힘을 다해 당겼다고 합니다. 어머니 관 속에 넣다니 너무 패륜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건수는 어떻게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캐릭터입니다. 나무 못이 깨지는 건 계획이 없었는데 구두굽으로 내리쳤더니 진짜 쪼개졌다고 합니다. 여분으로 준비한 못이 없어서 그냥 컷을 그대로 살리고 장례 지도사가 깨진 못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컷을 추가했습니다. 영화판에서는 이런 걸 얻어 걸렸다고 하죠. 이렇게 긴급한 상황인데도 발이 땅에 닿지 않게 깽깽이로 뛰는 건 건수의 몸에 밴 생활 습관이라는 설정입니다. 간발의 차로 세이브. 그런데 관 속에서 벨소리가 쇼스타코비치 왈츠 넘버 2가 이렇게 무서운 곡이었나? 원래 쓰려고 했던 곡은 니노 로타의 태양은 가득히 OST를 사용하려 했으나 사용료가 배우 개런티보다 더 비싸서 무료인 클래식 곡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훨씬 좋았으니 이 역시 얻어 걸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행히 벨소리가 잠깐 그치고 운구차에서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뒷골이 서늘해진 기사님은 찬송가는 이 영화의 프로듀서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후시로 녹음에 입혔다고 합니다. 아이고 효자 드셨어 효자. 잔뜩 긴장했던 심장을 살짝 완화시키는 코미디입니다. 효자 드셨어. 뭐야 이거? 병원 편의점에서 하나 사줬어. 뭐 비싼 거 아니야. 빠르네. 훨씬 조용하고 빠른 장난감이 있었네요. 누나 그만해. 아빠 화날라 그래. 진짜 화가 날 때 아들에게 했던 말을 애드립으로 사용했습니다. 원래 대본은 편의점 빨이었다고. 이 씬에서 가족에게 뭔가 미안해진 건수가 미나에게 설악산으로 여행 가자고 한 후 여동생과 매제에게도 같이 가서 회나 먹고 오자고 하는 장면과 콜이라고 외치는 남편에게 집 말아먹고 참 밝다고 갈구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이후 창민의 협박에 위기를 느낀 건수가 오빠 같이 안 가? 나 일 마치면 바로 갈 테니까 너희 먼저 가. 예약해놨다며 강원도로 먼저 출발하라고 하는 컷과 연결되는 장면이죠. 서랍 속에 있던 현금만 압수하는 걸로 해서 잘 마무리됐다. 이제 차를 고쳐야 할 구실을 만들어야겠네요. 아시겠지만 빵을 입에 무는 건 마우스피스로 사용한다는 설정이죠. 이성균 배우가 직접 운전했다고 하네요. 차 수리를 맡겨놓고 도영사 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에 신호를 못 본 도영사에게 사람 치면 네가 책임질 거냐며 갈구고 운전대를 빼서 본인이 운전하다가 뺑소니 자수하면 얼마나 사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자 그럼 직접 시연을 보시겠습니다. 얼라들 폭주까지 호들갑더니. 생각보다 엄청난 폭발에 모든 배우가 심지어 감독까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리액션은 연기가 아닌 찐텐입니다. 출동 준비해. 제보 들어왔다. 잘생겼다. 살인사건 용의자가 낯이 익습니다. 어머니 무덤 속에 같이 들어간 그 사람이 살인 용의자? 고생을 그렇게 했는데 얼굴도 제대로 안 나오는 조화석 배우를 위해 전단지의 사진이라도 비클로즈업으로 크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출동은 하지만 출동하기 싫어하는 움직임을 그대로 보여주네요. 아까 그 연기 잘하던 강아지
여전히 연기를 잘하고 있네요. 마치 내가 너 그때 봤다며 대사를 하는 듯한 느낌? 이 차에도 박창민이 타고 있던 게 아니었을까요? 거기서 뭐 하십니까? 중구서 이진호 순경입니다. 오호, 이순경이 박보검이었구나. 풋풋한데요. 아까 말했듯 이 주변에 철새 도래지가 있어서 딱 이 타이밍에 새들이 날아올라 얻어 걸린 컷이라고 합니다. 저기 CCTV 화면 확보되면 확인해 봐야죠. 가서 일 마치고 박경이 술 한잔 사주고 와. 이광민이 여기 있다고 제보한 사람, 일전에 최 형사에게 도움을 줬던 박경희가 바로 빌런 박창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크게 모시겠습니다. 감독은 최 형사가 지금 통화하는 사람이 창민인 걸 관객들이 알 것인가 고민했지만, 모르는 사람은 뭐 몰라도 상관없고 아는 사람은 더 재미있게 보겠다며 통화에 대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잠깐만, 이거 다시 뒤로 돌려봐. 정만식 배우는 놀랍게도 치느님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닭다리만 거의 10개를 넘게 먹는 게 너무 괴로웠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치킨을 싫어할 수도 있구나. 다른 차들은 다 그냥 가는데 왜 이 차만 브레이크를 밟았을까? 봐봐봐, 이 X도 뭘 보고 있잖아. 촉이 좋아도 너무 좋은 최 형사. 검정색 로체. 니 차도 로체지? 맨 앞에 8. 자, 고유사, 이거 8 맞지? 3 아니야 3? 8 맞네요 8. 딱 보이네 8. 아니 어제 내가 인생 상담 갔었는데 거기서 자꾸 엄마한테 남자가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도 옆에 같이 있대. 장모님 멋진데? 그 어떤 대사든 웃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김강현 배우입니다. 제가 이광민을 봤는데요. 영화 시작한 지 40분이 지나서야 목소리로 등장하는 조진웅 배우. 이성균 배우 바로 옆 소파에 앉아서 대사를 쳐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검정색 로체 고건수 씨. 낮잠 잘 때 벨소리가 들리면 짜증이 엄청 났던 기억이 있어서 벨소리와 진동 소리를 반복해 건수를 짜증나게 하려는 연출이었다고 합니다. 핸드폰 받으시라는데 말입니다. 네가 이광민 죽였다는 거 아는 사람. 그저 알리바이까지 만드셨네. 이곳은 대전의 충남교육청이었던 빈 건물을 세팅해서 경찰서로 꾸몄습니다. 지금 끊으면 바로 신고할 건데 못 끊겠지? 자동차 추격신은 추석 연휴 기간에 대전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풀샷을 제외한 모든 운전을 이성균 배우가 직접 했다고 하는데요. 옆에 탄 촬영 감독은 너무 무서워서 다시는 이성균이 운전하는 차에 타지 않겠다는 다짐을 할 정도였다고. 차가 막히는 구간은 서울의 내방역 주변에서 찍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얼굴이 제대로 보여주지 않던 남자의 정체가 공개됩니다. 오, 멋있어. 살이 좀 쪄있는 상태라 아랫배에 힘을 빡 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진웅 형님 체중은 엄청난 고무줄이죠. 아까 분명 맨살에 셔츠를 입었는데 어느새 안에 네일을 입고 있네요. 이 장면 이후 이순경에게 지가 제보한 뺑소니 사건 잘 돼가냐고 묻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이순경이 창민에게 마약 수사대에 있다가 교통과 와서 어떠냐고 묻는 대사와 비가 오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차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는 척 그냥 차를 견인시키는 장면으로 창민의 캐릭터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러닝타임의 압박으로 아쉽게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너 범퍼 갈았냐? 앞에 싹 갈았네? 그래서 지금 건수의 차가 젖어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미행을 그렇게 못해서 어떻게 형사가? 어딘가 익숙한 이 대사. 근데 싸움 그렇게 못해서 어떡해 형사가. 영화 살인의 추억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못 알아봐서 어떻게 형사가? 이 음악은? 사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창민과 이 벨소리와는 별 상관이 없는데요. 창민의 등장에 힘을 주기 위해 BGM으로 활용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게 뚜벅뚜벅 걸어와 다짜고짜 패버리는 창민. 주먹으로 크게 한 방 때린다, 멱살 잡고 때린다 등 어떻게 해야 창민의 이미지가 세게 각인될지 정말 많은 고민과 리허설을 했다고 합니다. 너를 씹어? 내가 입 한번 열어봐 이 새끼야! 여기서 창민이 조금이라도 약해 보이면 이 영화 전체가 힘을 잃기 때문이죠. 별거 아니네. 미안해.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좀 어색한 것 같은데? 이걸. 알고 보니 이 머리가 전부 가발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영화 명량을 찍고 난 직후여서 소갈머리가 없는 상태였다고 하네요.
경찰 보니까 무섭지. 이광민 가져와. 이유는 묻지 말고. 딱 보니 싸우면 이길 것 같다고 느꼈는지 창민을 도발해보는 건수. 화장실은 세트로 만들어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별로 안 먹히는 것 같은데요. 몇대 맞아주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다 그지? 보통 액션 영화의 화장실 격투 씬에서는 문짝이 막 깨지고 변기가 박살나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감독이 실제 변기를 때려보니 쉽게 깨지지 않는 걸 보고 변기 안에 머리를 박아버리자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남자 둘이서 뭐 하는 짓이냐? 이 대사처럼 시커먼 남자 둘이 얽힌 채 처절하게 싸우는 모습으로 건수가 착한 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굴욕을 당하고 처절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에서 관객으로 하여금 그를 향한 연민이 느껴지길 바랬다고 하네요. 변기는 소품으로 제작했으나 소품에 하자가 생겨서 실제 새 변기를 준비하고 안에 생수를 채워 넣어 촬영했습니다. 일부러 물을 뱉으며 말을 했는데 잘 보이지 않아서 CG로 물을 더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이때 건수가 왼쪽에 있었는데 밖으로 나오니 오른쪽으로 바뀌었다며 옥에 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컷은 거울에 비친 장면입니다. 죽은 사람 찾는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어머니 무덤을 다시 파서 이광민 시체를 뒤져보니 왜 총알 잡고 가냐? 이 새끼 죽어 있었던 거야? 이 시신은 더미입니다. 이 창고 안은 사실적으로 보이도록 진짜 어두운 곳에서 보듯 조명을 최소화해 관객들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야 이강민 새끼야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너 이강민 아니지? 나이 38세 이름은 조등현. 번호를 추적해 조능현을 찾은 건수. 아이고 또 치였네요. 아이 언니 이거 담배 맛 떨어지게 듀. 여담으로 이재원 배우는 오정세 형님과 도플갱어급으로 닮아서 오정세 아니냐며 알아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야이 새끼야 너 잡으러 온 거 아니야! 이 장면은 컷을 막 쪼개서 속도감 넘치게 편집할 수도 있었지만 바로 다음에 나올 코믹한 장면과 어울리도록 막부감에 롱샷으로 길게 촬영해 긴장감을 줄였다고 합니다. 저 진짜 모른다니까요. 제발 좀 보내주세요. 이곳은 금호동의 재개발 구역이라 비어있는 동네입니다. 당연히 아무도 항의를 하지 않아 마음 놓고 소리 지르며 촬영했다고 하네요. 창민이 열쇠를 훔쳐갔어요. 박창민의 금고 열쇠를 훔쳤던 이광민. 창민이 마약을 빼돌리는 방법이 이게 가능한 걸까요? 사실 진짜로 해본 적은 없으니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실제 형사에게 세관에서 압수한 마약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어봤지만 형사도 모른다고 하는 걸 보고 이 정도 상상은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일본 야쿠자 새끼들까지 벗기겠다고 난리 났었어요. 양쪽으로 법규를 날리며 들어가는 건 조진웅 배우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의 몸에 문신을 다 그린 건 아니고 문신 동호회 회원들을 30-40명쯤 섭외해 여러 번 찍은 후 합성해서 100명이 넘어 보이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야쿠자하고 계약하러 갔을 때 딱 그때 광민이가 튄 거죠. 사우나에서 밀담을 나누는 김 사장은 기주봉 배우가 우정 출연했습니다. 이 장면 이후 김 사장이 이광민을 빨리 찾아오라고 하는 장면과 창민이 또 다른 거래처 최 사장을 욕탕의 물속에 박아버리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본인이 UDT에 있을 때 잠수 기록이 6분 35초인데 그걸 버티면 살려준다고 하는데요. 이후 창민이 저수지에 빠졌을 때 물속에서 UDT 호흡법으로 숨쉬며 빠져 죽은 척 건수를 바라보는 장면까지 삭제됐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 개새끼야. 잠수 기록 갱신했다 이 새끼야. 광민이는 중요한 건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녀요. 이때 능연의 바지에 수갑을 채워 난간에 묶어놨는데요. 건수가 열쇠를 아무데나 던지고 가버리자 결국 바지를 벗어 이곳을 탈출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이광민이 세볐다는 창민의 도장을 찾은 순간 아무리 모범 경찰은 아니지만 이건 아니잖아. 최 형사에게 체포당하고 맙니다. 나 지금 협박당하고 있다. 경찰한테. 난데 옆에 최 형사 있지? 밖으로 좀 나와라. 이쯤 되면 차가 폭발해 최 형사가 죽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관객이 예상했다가 아닌가 싶을 정도까지 시간을 끌다가 폭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최 형사를 죽였습니다. 나 자수할 거니까 너도 끝이야 이 새끼야! 아이고 네가 비나구나. 그 어떤 협박보다 센 협박.
이 장면 역시 이성균 배우가 시속 180km로 밟으며 운전했습니다. 아, 미나 장난감 사주고 금방 갔어. 이때 매제가 라면 먹고 있는 걸 보고 넌 왜 맨날 라면만 먹냐며 좋은 것 좀 먹으라고 돈을 주며 버럭하는 코믹한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건수다운 애정 표현은 좋았지만 결전을 치르기 직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계속 몰아가야 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 돌려준다 이 새끼야. 감독이 가장 애정하는 장면, 이곳은 서천 동부저수지입니다. 공포탄이잖아 이거. 원래 공포탄을 쏜다는 설정이 아니라 멀리 있는 건수에게 총을 겨누고 건수는 쏴보라고 하는 장면이었는데 조진웅 배우가 공포탄을 한 발 먼저 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고 그에 맞춰서 건수가 비굴하지 않게 대응하면 좋겠다는 감독의 연출로 이성균 배우가 총을 이마에 갖다 대며 쏴보라고 하는 연기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오케이. 너를 왜 죽여? 쓸만한 친구를 만났는데. 넌 내가 그랬어. 현장에서 즉석으로 만든 설정이 이렇게 좋다니. 이 장면을 그대로 포스터로 사용하기도 했죠. 와 이거 죽였어. 여기 조금만 가면은 맛집 해장국집인데 거기 선지가 안 먹어. 처음 폭발시켰을 땐 유리만 깨지고 차가 튕겨나가지 않아서 끄름을 다 닦아내고 유리를 다시 끼운 후 두 번째 폭발로 성공시켰다고 합니다. 원래 폭발하기 전까지 찍고 배우가 내린 후 폭발하는 걸 찍고 차를 물에 빠뜨리는 걸 찍은 후 세 컷을 이어 붙여 한 컷처럼 보이게 할 계획이었는데 두 번째 폭발에서 차가 너무 완벽하게 튀어 물에 빠지는 데 성공해서 두 컷만 이어 붙여 한 컷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진웅 배우가 수조 안에 들어가 촬영 준비를 하는데 연출부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물고기를 풀었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CG보다 실제 촬영하는 걸 선호하는 감독입니다. 보통 물고기가 사람에게 다가가지는 않는데 떡밥을 뿌려놔서인지 한 마리가 가까이 가는 걸 찍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다리에 그물이 걸려있다는 설정인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물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는 삭제됐습니다. 이러고 나서 바로 경찰서로 가는 건 너무 죄책감이 없어 보인다는 이성균 배우의 의견으로 강원도에 놀러간 가족에게 전화하는 걸 추가했습니다. 그냥 목소리만 나와도 되겠지만 감독은 회사 준다며 배우들을 바다로 데려가 후다닥 촬영까지 했다고 하네요. 집에 있었구나. 놀랬구나. 나도 놀랐다. 이 격투씬을 위해 무술팀이 정말 멋있고 화려한 합을 짜왔는데 두 배우가 멋있는 액션 말고 처절하게 진짜 싸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무술팀에서 합을 짜지 않으면 다칠까봐 걱정된다고 했는데 그 걱정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성균 배우가 자꾸 옆구리를 만지는데 담 걸린 줄 알고 있다가 며칠이 지나도 계속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갈비뼈에 금이 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성균 배우가 직접 실제 고층 아파트 창으로 나와 벽을 탔습니다. 와이어를 묶긴 했지만 그렇다고 안 무서운 건 아니겠죠. 원래 넥타이가 묶인 고리가 부러지도록 세팅해 놨는데 조진웅 배우가 힘으로 넥타이를 진짜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진짜로 하는 게 좋다고 실제 뜨거운 물을 부을 순 없죠. 김이 나는 건 CG입니다. 과연 건수와 창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쉴 틈 없이 몰아치는 긴장감 끝까지 간다였습니다. 주민 여러분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감사한 마음으로 다 읽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